예, 최규일 의원입니다. 총재님께서는 성장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끊임없는 혁신과 철저한 이윤 동기를 바탕으로 둔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경제를 발전시킨다. 분배 없는 성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성장 없는 분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해보시죠. 5년 전에 이제 막 기고했던 예, 그리고 이번 청문회 때도 그게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 보니까. 그리고 금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과 설비 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세가 강화되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온 데도 힘입은 바가 크다. 이렇게 신년사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경제력 확충에 의한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어쨌든 우리 그 총재님께서는 하여튼 이 성장의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성장이다. 그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보면 말이죠. 어쨌든 저소득층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를 늘리고 이로 인해서 성장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표 한번 보시죠. 뭐 다 아시는 표지만은 이 금년 들어서 1분기, 2분기 하위 20% 소득층 1분의 소득이 줄어들었죠. 총재님 보셨죠? 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금년 1, 2분기는 이 저소득층의 소비는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지 못한 거죠. 소득이 많이 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현재 결과는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위층 소득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하위층이 수입 쇠고기 사 먹고 또 수입 바나나 구입하고 값싼 중국산 가전제품 사고 해외 직구로 외국 물건 사면 결국 수입품을 사는 거니까 그런 경제 성장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쇄가 됩니다. 소비가 늘어나지만 또 그만큼 그렇죠. 수입한다는 게 늘어나는 거니까. 결국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 성장률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수입이 늘어나면 성장률은 오히려 둔화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소비는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는 거니까 상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총재님이 강조하다시피 결국 성장의 주체는 기업인데 삼성이나 SK 등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은 결국 기술력 아닙니까? 그죠? 결국 그 기술력이 있어야 기업이 성장하고 그래야 우리 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나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뭐 화장품, 소주, 라면, 녹차, 오징어 이 공산품, 수산품 할 것 없이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이겨야 국내외를 불문하고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경쟁에서 지면 성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위층의 소득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지면 바로 요즘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가전제품 싼 거 중국산 수입합니다. 수산품도 중국산 수입하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위층 소득 증가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12대 경제 대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70억 전 세계 인구를 상대로 지금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에서 이겨야 외국에도 팔고 우리나라에서도 팔고 성장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나라 저소득층 5.8% 전체 소득의 5.8%에 불과한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출발부터가 틀린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향이 한번 다음 표 보여주시죠. 지금 수치로 보면 말이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99.9%입니다. 99%도 아니고 99.9%고 고용을 88%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노동 생산성도 낮고요.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한계기업도 많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고용률을 보면 말이죠. 외국에는 지금 대기업이 고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고용률이 12%밖에 안 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원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